다음은 이주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워포인트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파워포인트가 아주 좀 작년 보도에 보면 시설 입소자 중에 인권 침해나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였던 사람이 같은 법인의 또 다른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사실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야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외에도 사실 지금 매년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저희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도 상습적인 성폭행 학대 사건이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4년부터도 12년 이상의 장기간의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시설에서 일어난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명령에는 유치원, 학교, 대학, 위탁 교육기관까지만 들어가 있고, 예. 지금 관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봉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예.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예, 계신가요?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동의하는 경우만 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동의하지 않으면 그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령이나 그런 권한은 없으신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태 파악은 혹시 그럼 주기적으로 하고 계실까요? 네? 실태 파악은 정기적으로 하고 예. 계실까요? 사실 현실적으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요구 자료 부탁드렸는데 지금은 뭐 관련 접수 현황 자료도 없고 이런 조회 거부 사례를 파악한 적도 없는 상황인데, 보도로 발표된 바만 봐도 이게 일어나지 않아서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취업 제한까지가 아니더라도 노무가 아니라고 해서 여기서 자꾸 법령을 피해 나가서 또 그런 것에 노출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마련 중인 게 있으실까요? 예. 저희들이 마땅히 조사 연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제대로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세세한 항목까지. 그래서 앞으로, 복지부하고 연계해가지고, 앞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취업을 할 때 우리가 뭐 한 줄 정도로 해서 조회에 동의를 한다거나 하는 것을 체크를 하게 되면 네. 기관에서 아마 조회를 하는 것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방식을 도입해서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번거롭지 않으면서도 조회를 할 수 있게 한다던가, 혹은 지금 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서 만약에 인증 제도 중에 만약에 여기 성범죄 조회를 한, 그걸 완료한 그런 항목 같은 거를 신설을 해서 그분들을 따로 관리해서 그분들에 한해서 그 지원을 할 수 있게 요강을 바꾼다던가 하는 여러 방법을 강구를 해서 법까지 제정되기 전에도 미리 이걸 시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네네. 정처가 올해는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동권리부장원 네. 원장님, 앞서서 방송 관련한 아동학대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물론 방송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는 맞습니다. 방법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더 큰 문제는 SNS에 무분별하게 개인이 올리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자녀 동의를 받지 않고 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곳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았지만 사실상 아동의 동의는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 이름으로 올라가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모들은 또 기관이나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동의하지 않습니다를 체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딥페이크도 많이 논란이 됐던 것처럼 딥페이크뿐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부모들이 올릴 경우에 주거지라던가 이런 것이 더 쉽게 노출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범죄 관련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미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것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네네. 대해서 혹시 아동권리부장원 측에서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추진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신지요? 저희 쉐어런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모님들이 올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하튼 부모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알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관련 부처랑 협의를 해서 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동권리보장원은 직접적으로 부모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시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 예산도 부족하시고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인력도 이걸 다 하시기에는 모자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23년 작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10회 10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네. 여기서 단발성에 그쳤고 2024년에 교육이 없었고 내년에도 거기에 배정된 부분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법안 관련해서도 지금 잊혀질 권리, 그래서 범죄자들이 악용할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아동권리보장원 측에서 좀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하신다던가 네네. 아니면 그 관련 부서의 협조를 구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혹시 그 어느 쪽으로 뭐 논의를 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지. 뭐 디지털 환경 내에서의 아동 보호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내용이고 저희가 관련 부처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문체부나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부모님 전체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장원 측에서 지자체나 병원 쪽으로 해서 아동 권리에 많이 기여하신 분들께 뭐 포상을 하거나 지정을 해서 이제 시상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어떤 학교라던가 기관에서 아동들의 개인정보, 특히 영상물이나 사진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모범이 될 만한 사례가 있으면 이런 디지털 관련된 것들에도 하나의 항목을 만드셔서 네네. 좀 더 촉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